네, 어떠셨습니까? 소나기. 예, 소나기 들어봤습니다. 네, 잘 처음 들어봤죠. 예, 이게 굉장히 오래된 노래예요. 70년대 대학가요제 그때 들은 노래인데, 이쪽 지역 분이 영남과 강진이라는 듀엣이 출전했던 노래입니다. 79년도네요. 이 소나기가 1979년 대학가요제. 그 내용은 그거예요.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 그 내용을 가사로 만들어서 노래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고. 근데 강의 안으로 이제 짜져서 이게 신문 기사 쓰기, 잡지 글 쓰기 이런 것까지 강의 안에 넣었었는데 실은 이제 근데 이게 다 그 우리 어떻게 보면 잡지 글쓰기 같은 경우가 우리 지금 글쓰기하고 방향이 좀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일어났던 일을 자신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써봐야지 잡지처럼 뭐 써봐야지 아니면 신문 기사처럼 써봐야지. 이거는 두 가지만 원칙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을 쓴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했는가 이런 육하 원칙으로만 작성을 하면 돼요. 그거는 뭐 어떤 사건이 났다 그러면은 뭐 언제 몇 월 며칠 어디서 뭐 무한 어떤 로타리에서 누가 뭐 운전사와 보행자가 어떻게 사고가 났다 접촉 사고가 났다 왜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보행자는 뭐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으로 가고 운전자는 경찰에 뭐 진술을 받고 있다. 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던 일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쓰면은 그게 바로 신문 기사죠. 기사고 잡지는 그렇게 막 시급을 다투지는 않아요. 잡지는 좀 느긋하게 충분히 글로 말하면 수필에 가까워요. 수필처럼 자기가 생각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거를 담담하게 써가면 되고 거기에 약간의 시의성이나 뭐 그런 게 좀 더 포함이 되면 현장감이 있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네. 아이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리얼리티를 중시하죠. 이 두 가지는 전부 잡지나 신문은 있었던 일이 쓰는 거고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연습을 해야 됩니다. 부단히. 오늘 집에서 아침 식탁에서 있었던 일을 써본다 그러면은 뭐 아침에 뭐 된장국을 끓이다가 뭐 막내가 된장국을 엎어갖고 뭐 무릎을 대어서 병원에 가서 화상 치료를 받고 아기는 울고 남편한테 혼나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꼭 막 크고 뭐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도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기록해 보면 그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라고 하죠. 아까도 제가 그런 그 여승과 신부, 서중주의 신부와 백석의 여승 이렇게 하면서 그게 어떤 하나 일화예요. 그 신부하고 신랑이 첫날 밤에 일어났던 일이 40년, 50년이 지나서 재로 이게 주저앉았다. 하나의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거죠. 그걸 해서 신랑과 신부, 그다음에 다옹 치마, 초록 치마, 다옹 저고리 이런 그런 색깔을 대표하면서 이런 것들 이제 서정 선생님의 기술이고, 네, 그렇게 써보시는 거야 일상을. 예. 그리고 백석 시인의 여승도 어떤 여자한테 일어났던 그런 남편은 집 나가서 일 가서 안 돌아오고 어린애는 보채고 자기는 옥수수라도 팔아서 연명을 해야 되는, 그러다가 아기마다 죽자 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구한 운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쓴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뭐 무한으로 시집 오게 된 그런 사연을 육하원칙으로 써보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생진 선생님 이야기 중에 재미난 소재가 있어요. 서울에서 선을 봤는데 남자가 우이도 산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여자는 우이동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아, 우이동 사시는구나. 그래서 자기는 서울로 시집 가게 되겠구나, 우이동으로. 그래서 이제 날짜를 잡아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랑을 따라서 집으로 갔는데 한없이 가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이거 아닌데 이건 그냥 신혼여행이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신랑을 따라왔더니 우이도로 시집을 오게 된 거예요. 우이동이 아니라 왠가 우이도로 시집을 왔으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예. 우이동으로 시집갈 처녀가 우이도로 시집 와서 평생을 사신 거예요. 우이도에서. 그리고 이제 이제 남편마저 돌아가시고 혼자 살게 됐어. 근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자기 집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서 이생진 선생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생진 선생님이 거기를 가다가 사거리 반점에 들리셨고 우리들이 만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스토리죠. 예. 그 세렌디피티처럼 우연한 그런 결과물, 그 원원치 않은 결과물이 우이도와 우이동을 연결하고 이생진 선생님과 사거리 반점을 연결하고 또 사거리 반점에서 또 여러분들이 연결되고, 이 복잡하게 아니면 단순하지만 이 상황 속에 우리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또 인터넷 강의를 해도 흥분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 좀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참 이게 글을 쓰고 산다는 게 늘 이렇게 공공하다 그럴까? 마음이 늘 가난한 사람들 인 것 같아요. 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네, 그래도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런 육하 원칙이라는 것은 참 굉장히 글쓰기에서는 뭐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육하 원칙이 항상 들어가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도 되고 또 쓰는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조리 있게 이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게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디 가서 말하기도 편하고 머리가 복잡해질 이유가 없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사 쓰기는 육하 원칙을 준수하면서 일단 주변에 있었던 그런 가족에 있었던 그런 어떤 일들을 꼭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조그만 에피소드로 이렇게 육하원칙을 적용해서 기록해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적 감수성이 아니면 지금 우리한테 일어났던 코로나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을이면 떠오르는 어떤 독서라든가 글쓰기, 백일장 이런 거에 대한 에피소드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점점 추워지니까 옷에 대한 반팔을 입다가 이제 긴팔을 입어야 되고 또 좀 더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고 어린 시절에는 스웨터 어머니가 짜주신 스웨터도 이게 입고 그랬던 일도 있고 그러한 추억을 꺼내드는 일들이 일상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 신문 기사와 잡지 글쓰기는 이제 제가 자료에 충분히 드렸고요. 잡지 글쓰기는 정말 어떤 쓰는 사람이 자유예요. 일기체로 쓰든 기행체로 쓰든 어떤 수필로 쓰든 상황극으로 쓰든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어떤 그런 주제에 대해서 자기 감성을 100% 발휘해서 이게 좀 전달하는 과정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보고 듣고 느낀 거를 이쪽으로 전달하는 과정인데 좀 실감나게. 근데 요즘에는 꼭 먹거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어떤 먹거리도 오늘 아침에 동태국을 먹었는데 동태국이 좀 매웠던 것 같다. 다음에는 동태국을 그래서 매워서 누구누구가 투정을 했고 누구누구는 또 시원하다고 먹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어떻게 끓여봐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게 육하원칙으로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글쓰기에는 일단 제목을 달아야 돼요. 제목을 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 그래서 아침 밥상 계란말이 사건. 계란말이를 우리 아들 중3 원호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사건이죠. 그래가지고 유림이가 울었어요. 오빠 하나도 남겨주지 않았다고. 이런 에피소드를 좀 재밌게 구성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 밥상 계란말이 사건. 그래서 유림이의 뭐 울음이 어떤 소재가 또 되겠죠. 그래서 이 눈길을 끄는 말로 시작을 하겠죠. 처음에 이게 잡지 글쓰기는 노릇노릇 구워진 계란말이를 원호가 먹고 말았다. 먼저 먹고 말았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먼저 먹고 말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원호가 왜 먹었을까? 그리고 저 먹은 거에 대해서 또 누군가가 어떤 하자를 달까? 이러한 이제 좀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리드문이라고 하죠. 리드문으로 쫙 아침에 밥상에 올라 있는 달걀말이를 원호가 먹은 걸로 이렇게 딱 해놓고 뭐 몇 월 며칠 가을 아침 뭐 햇살이 어떤 날 바람이 어떻게 불어오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아이들한테 통통한 계란찜을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계란을 했는데 먼저 일어난 원호가 먹고 말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진행해 간다 하면 그냥 우리 가족의 일상의 아침 식탁이 때로 행복하게 따뜻하게 살짝 조그만 갈등도 있었지만 또 원만하게 해결되고 해결이 안 됐으면 해결이 안 된 채로 이런 식으로 그냥 아침 식탁이 기록되고 또 저녁 식탁이 기록되고 또 뭐 어떤 된장국이 기록되고 또 누구 생일 때 뭐 케이크를 잘라 먹는 모습이 기록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가족의 그런 어떤
글로써 몇 가지만 모여도 금방 이렇게 풍성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무튼 삶을 진정성 있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삶을 이렇게 진정성 있게 내 가슴을 통과한, 내 심장을 통과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 아니, 추월 당했어요, 서진샘은. 원호하고 유리미한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잠깐 해주고 싶은 말은, 나를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그런 부모, 형제, 어떤 절친한 친구일지라도 나의 100%를 알기는 어렵잖아요. 비록 나를 낳아준 엄마라고 해도 이 아들의 생각을 100% 알 수도 없고, 내가 그 몸에서 태어난 엄마라고 해도 내가 엄마의 생각을 온전히 알 수는 없어요. 단지 조금 같은 맥락에서 비슷하게 알 뿐이에요. 알 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아는 거는 나밖에 없다. 100% 아는 거는 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이런 노래가 아니라, 나를 그래도 알고 있는 내가 나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할 수 있는, 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읽고 싶은 책,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내가 보고 울었던 어떤 일, 내가 이별했던 그런 장소, 순간, 사람, 그리고 처음 여행 갔던 곳, 그리고 정말 눈물을 흘렸던, 그리고 정말 아쉬웠던 일, 돌아가고 싶은 어떤 시간, 추억,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 일인데, 나의 뭐 몇 번째 생일, 나를 슬프게 한 사람들, 또 내가 받았던 선물, 내가 줬던 어떤 선물, 그리고 정말 갖고 싶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 남들은 몰라요. 그냥 표면적인 건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들,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이게 스스로가 정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스토리텔링은 그 스토리텔링이에요. 이야기를 그냥 말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듯이 쓰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히스토리, 스토리는 스토리텔링.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정주의 그런 신부라든가 백석의 여성이라든가 다 이렇게 말하듯이, 그냥 장문을 하듯이, 일기를 쓰듯이 이렇게 훅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거는 쓸 수도 없는 거예요. 조리 있게 말하려면 육하원칙으로 말하면 돼요.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이렇게 발단과 전개와, 그리고 어떤 하고 싶은, 주장하고 싶은 그런 클라이맥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대단원으로 이렇게 쫙 하는 거는, 그런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고, 누구나 조금만 이게 글쓰기를 생각하면 형태를 잡으면 그렇다 이거죠. 예. 지붕 없는 집이 있을 수가 없고 기둥 없는 집이 있을 수가 없듯이, 그리고 집이 있다 그러면 안에 또 부엌이 있어야 되고, 목욕탕이 있어야 되고, 온돌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듯이 글쓰기들이, 소스들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내가 무슨 뭔가를 쓰고자 해요. 우리 집 식탁에 대해서 쓰고자 하면 그 식탁을 이게 눈앞에 떠올려 보고, 그 식탁에 무엇과 무엇이 올려져 있는지, 그리고 식탁에는 의자가 몇 개 있고 그 의자의 주인들은 누구인지, 주로 이 식탁에 앉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식탁에서는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쭉 떠올려 보면서, 요렇게 구성해서 요걸 먼저 끄집어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면, 예,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글쓰기는. 예. 그리고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이제는 글쓰기에는 반드시 이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건과 그 사건의 해결. 근데 사건이 선의로 일어났느냐, 고의로 일어났느냐, 악당이 있어갖고 악하게 일어났느냐, 이건데요. 전례적인 소설이나 그런 이야기, 무용담은 다 영웅담이에요. 이게 세상이 막 어떤 악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지배를 하려 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영웅이 되는 거죠. 영웅이 돼서 그 사람이 지혜와 그런 용기와 어떤 그런 화합과 사람들의 그 협력 이런 걸 통해서 그 악당을 일거에 물리치는 거예요. 빡!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읽는 사람들은 우와 박수치고 멋지다, 역시 최고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정말 이러한 것들을 주는 것들이 그동안의 글쓰기였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쭉 될 거예요. 모든 영화나 연극이나 소설이나 이러한 그런 스토리에는 꼭 사건과 그 해결이 있는 거죠. 어떤 이야기든지, 사랑 이야기에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사랑이 쭉 가고 있다 그러면은 얘기는 되지만 그런 어떤 이런 이별이라는 아니면 그런 어떤 뭔가 클라이맥스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쭉 가는 건 좋아요. 교통사고가 있어서 누군가가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아니면 누가 죽었어요. 그래도 그 사랑을 지키면서 쭉 가는 어떤 그런 어떤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꼭 그 사랑 이야기는 삼각관계 이런 게 그려져야 돼요.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백석의 사랑 이야기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백석은 사랑을 해서 친구에게 저 사람을 좀 소개시켜 달라고 쪽지를 써서 보냈는데, 쪽지를 갖고 가던 친구가 그 사람을 만나갖고 그 사람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석은 잘 다니던 조선일보 그만두고 함경도로 떠나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을 하다가 흰 바람벽이 있는 어떤 집에서 그 추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사랑하던 사람이 내 눈앞에 떠오르는 거죠. 벽에, 흰 바람벽에 영화처럼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벌써 아기도 한둘 낳았을 그 여자를 이렇게 정말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묘한 감정이겠죠. 사랑을 하면서 그냥 그 여자의 행복을 빌어야 되는 그런 상황.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도 이제 좀 그런 사연이 있는, 애틋한 사연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스토리텔링은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어릴 때부터 쓴다 그러면은, 아니 어릴 때부터 뭐 이게 일대기로 쓴다 그러면 너무 크지만은, 하루에 있었던 어떤 작은 일을 어떤 그런 사건 사고라고 할 수도 없는데, 일부러 조금 뭐 커피를 먹는데 나는 뭐 아이스 커피를 시켰는데 뜨거운 커피가 나왔다.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스토리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던데, 그런데 뜨거운 커피가 나왔는데 커피를 타준 바리스타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딴지를 걸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힐끔힐끔 그 바리스타를 지켜본다. 지켜보았다. 뜨거운 커피가 어느덧 차가워졌다. 뭐야,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어떤 즐거운 상상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어떤 소소한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서 이야기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수다스럽다고 할까요?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슨 이야기든지 만들어 갖고 온다. 예. 하루에 있었든 아니면 누군가한테 있었든 그런 이야기들을 물고 와갖고 뭐 이렇게 참새 때처럼 막 쪽쪽쪽쪽쪽쪽쪽 이게 말을 해주잖아요. 재밌게. 그 재밌는 것 속에는 이미 그런 스토리텔링이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얘들아 이것 좀 봐. 이랬대. 이게 말이 되니? 그러면 뭔데? 그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말이야. 좀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야. 그랬어. 뭐 너 먹고 싶은 거 없냐? 뭐 커피 한 잔 마실래? 그러면 그래. 그러고서 이제 또 여유 있게 얘기를 쫙 풀어가서 점점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그런 어떤 핵심으로 다가가서 핵심을 딱 이야기죠. 그래서 그 둘이 뽀뽀를 했대. 사귀는 거야 이제. 어머나 깜놀이다. 그 둘이 그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얘. 뭐 이러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스토리텔링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그냥 일상의 모든 일을 스토리텔링으로 만들 것 같아요. 오늘 그 양호샘 갔었던 그 한춤 추는 곳 2020년 뭐 9월 어느 날 청계 어디에서 한춤 공연이 있었다. 누구누구 외 몇 명이 어떠한 일로 모인 자리였다. 네 엄니 앞니 틀리 맞니? 아유 참나. 예. 이런 것도 네 엄니 앞니 틀리 맞니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앞뒤에 살을 붙여갖고 상황으로 만들어갖고 스토리텔링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은 그 보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게 재미난 이야기로 아니면 슬픈 이야기로 뭐 그 이별 이야기라든가 뭐 사랑 이야기로 변신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오늘 아까 그 얘기 하다 말인데 그래서 청계에 어떤 단체가 한춤을 추는데 거기에서 나는 어떤 것을 배우고 좀 어떤 것이 조금 미흡했고 어떻게 되는 개선점을 가졌으면 이러한 일들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돼서 좋아질 것 같다. 그런 바람이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예. 청계에서 한춤과 함께한 청계의 가을밤. 좀 평이한 제목이긴 한데 아니면 어떤 누구누구 선생 아니면 어느 단체 뭐 가을 가을맞이 뭐 공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달 수도 있겠죠. 그 핵심되는 이야기를 픽업해서 제목으로 다루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출연한 사람들이나 장소 이런 거를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죠. 그런 것들은 시일성이 있는 글이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모티콘 막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이모티콘도 다 이게 보면은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희노애락, 그다음에 기쁨 슬픔, 그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뭐 만남과 이별, 그리고 어떤 그 감정의 표현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모티콘들이 많이 쓰시는 분들 그렇죠. 이모티콘 보면은 사람의 감정이 그런 작은 그런 캐릭터 만화 이런 걸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모티콘이. 저는 이게 뭐지 했는데 최근 몇 년간 가장 활발하게 발전된 분야인 것 같아요. 이모티콘. 이모티콘 캐릭터들이 정말 많죠.
그래도 아들이 낚시도 하고, 주말이구나. 그래서 원호가 친구네 집 갈 수가 있겠구나. 네네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시간도 좀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시간에 수업을 좀 마치려고 하니까 아쉽네요. 네.